자, 오늘의 마지막 강의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4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첫 주 5시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는 5시간씩 강의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초 강의를 생략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초 강의에 들어가는 내용까지도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원래 강의 시간 4시간보다 1시간씩 더 늘어나서 5시간씩 수업이 이번에 그 3주 동안, 즉 국토의 개회 및 이용에 관한 분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자, 그럼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계획이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 대단히 중요하죠. 아까 이방권자들은 원칙적으로는 자기 관할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자기 관할의 장들이 직접 위반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위반하거나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 국장이 직접 위반하는 건 3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나 사업을 시행하는 것. 3번째, 국장이 잘못된 도시군 관리의 조정을 요구했는데 그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을 때는 국장이 도시군 관리를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반권자들한테 여기다 기지산대라는 기반시설 설정 및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산업교통개발진흥지의 지정 변경, 또 일정한 용도지구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 이런 어떤 기지산대 요거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그때 위반 제한 들어갈 때는 뭘 가져가야 된다?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라. 토지 면적 기반시설 설치는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상의 동의 받아라. 기사 나이의 동의를 받아라. 자, 이런 것들이 위반의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위반 절차는 몇 단계다? 3단계를 거치란다. 그래서 위반 절차 3단계 해가지고 각각 뭐 거쳤었죠?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은 다음에 위반이라는 게 완성된다. 기주지입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때 기초조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3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걸 생략할 수 있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쭈루룩 있더라. 세부적인 건 심화과정에서 공부하라 그랬었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위반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절차로 넘어가자? 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 누가 결정하니? 결정권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44페이지 맨 밑에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는 원칙은 누구란다? 시도지사다 이 말입니다. 그때 시도지사가 자기들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시장군수의 요친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일까? 자, 아까 이방권자 한번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방권자 보니까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누가 위반한 게 있었죠? 여기 도지사, 지가 직접 위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묶어서 뭐라 부른다? 바로 시도지사 이자들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위반한 건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인 바로 시도사들이 자기들이 위반한 건 누가 결정한다? 자기들이 결정한다 이 소리예요. 자기들이 위반했고 결정도 지가 합니다. 또 하나 있죠. 근데 시장 군수에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대. 그때 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신청을 할까? 도지사입니다. 시장 군수 위원장자가 아까 도지사라고 했죠? 도지사한테 여기다 이러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 주세요 라고 시장 군수가 결정을 신청해서 그때 도지사가 결정할 때도 여기 도지사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말기가.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니래.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결정한다?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라는 말. 이거. 그러면 시도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대도시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자, 서울특별시장에서는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위반하고 결정도 누가 한다? 자기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합니다. 자,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위반하고 지가 결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세종특별시장이 위반하고 결정도 지가 합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사가 위반하고 결정도 지가 합니다. 아까 예외적으로 도의사가 위반한 건 도의사가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여기 시장 군수 중에서 이 시장은 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를 대도시라 했었고
50만 명 미만인 시를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둘로 구분했었죠. 그중에 대도시인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에서는 누가 결정권자다?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자, 그럼 볼까요? 여기 나눠서 옆에 있는 우리 지금 인구가 50만 명 안 되는 시 어디 있을까? 과천시. 그럼 과천시에서는 누가 위반할까요? 과천시장이 위반합니다. 시장이 여기 들어가니까 지가 위반했죠. 결정은 누가 할까? 원래는 과천시는 어디에 속하니까 경기도 과천시니까 누가 결정할까? 경기도 도지사가 원래는 결정권자예요. 그런데 아니래요. 어디에서는 아니요. 거기서는 도지사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과천시는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니까 그때는 과천시에서는 누가 결정한다? 도지사가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는 성남시로 넘어갈까요? 성남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성남시도 경기도 도 밑에 있으니까 요 시장이 지금 둘로 나눠보는 거야. 요 시장을 누구하고 과천시장하고 누구하고 나누자? 우리 여기 성남시장하고 나눠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과천시장은 뭐였죠? 시장이니까 위반했습니다. 결정은 누가 한다? 그때는 시도사가 원칙적인 결정권자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시장인 과천시장이 누구한테? 경기도한테 이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결정 신청을 해서 경기도 도의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은 무슨 시장? 대도시장입니다. 그럼 대도시장은 지가 위반을 하죠. 왜? 시장이니까 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은 누가 한다? 자기가 직접 합니다. 성남시장 지가 결정하지 경기도 도지사한테 가져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요 말귀를 잘 정리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할구의 장들이 위반권자인데 결정은 누가 한다? 특광, 특시, 특도, 도의사는 지들이 직접 위반한 거 지들이 결정하고 대도시에서만은 시중에서 대도시는 대도시장 지가 직접 결정한다.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위반만 할 뿐 결정은 누가 한다? 도지사가 결정권자다. 도지사입니다. 그럼 누구야? 바로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 이제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또 하나 군수. 이 두 사람은 위반권자만 될 뿐 결정권자는 누구란다? 도지사.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이 사람들은 원래 위반만 할 뿐 결정은 도의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도시장은 지가 위반하고 지들이 직접 결정하지만 이건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위반권만 있고 결정권은 없다. 결정권은 도의사가 했단다. 그래서 여기다 결정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신청을 해서 도의사가 결정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 나와 있어. 누구도 있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또 나와 있네. 이때 시장, 군수는 누굴 말할까요? 바로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위반해놓고 결정도 지들이 직접 하는 예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거죠? 바로 시장, 군수 자기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 시장, 군수 지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했대. 또는 시장, 군수 지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누구한테 가져가지 않고 도의사한테 결정권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결정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 군수 지가 직접 결정권자가 된단다. 요거. 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뭐로다 대체한다?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거. 그때 그 지구단위 또 누가? 시장, 군수 지가 직접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결정권자다? 원래는 시도의사가 결정권자인데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지가 직접 결정한다.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위반만 할 뿐 결정은 원래는 도의사인데 다만 그 대도시 아닌 시장과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또 용도지구를 뭐로다 대체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경우에도 그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그 도시군 관리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결정한다니까?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게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게 있더라. 그중에 이번에 시험 문제 냈던 게 바로 이거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결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장이 뭐 한 거 있었어? 아까 위반한 거 몇 가지 있었죠? 요 세 가지. 국장이 위반한 건 누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국장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중에 시험 문제가 이게 났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단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났습니다. 맞는 문장이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바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것도 국장이 직접 위반하고 지가 직접 결정한다. 가능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그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위반했어도 결정은 국장이 직접 합니다. 왜죠?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 행위제한이 엄청나게 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 그린벨트에 있는 땅값은 똥값입니다. 왜?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땅값이 오를 수가 없죠. 그런 지역을 지정하는 건 국민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니까 누구나 아무로 지정해서 아무나 그렇게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자들이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그땐 국토교통단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나 변경하는 권한을 갖는다. 일단 물론 우임 규정에서 시도사한테 일부 우임된 건 있어요. 근데 우임은 고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고유 권한만 시험 문제 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시가와 조정구역.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이거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났고 올해도 또 났었어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만은 누가 직접 결정한다? 국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우리 뭐가 있었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있었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누가 결정할까요? 시, 도지사. 예외적으로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이자들이 결정권자가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결정권자인 시도사, 대도시장 이자들이 결정한다라는 거. 또 이거 시가와 조정구역 중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거.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 중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것,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할까? 시도지사가 결정권자다라고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했었죠. 요게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결정할까라는 게 있는데 종전에는 국토교통단이 결정권자다라고 돼 있었고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2015년도에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그때 부칙 경과규정에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는 누가 결정권자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들이 결정권자인데 다만 시장, 군수는 제외한 나머지 결정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누구입니까? 시도사, 그 다음에 여기 시장, 군수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시도사, 그 다음에 국장, 시도사, 국장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결정권자는 시장, 군수를 제외한 국토교통청과 시도사가 결정권자라고 됐었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났더냐? 이번에 자 다음 중 지정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다른 사람을 찾아랍니다. 그래놓고 뭐가 났죠? 아까 국장이 직접 위반한 거 국장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국장이 결정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도시제한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은 이건 국장이 아니라 시도사, 대도시장이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게 났었습니다.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국장만 합니까? 아니야. 국장도 하고 시도지사도 결정권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번에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시행된다는 걸 출제원이 몰랐습니다. 까먹었어. 아마 몰랐거나 까먹은 거야. 왜? 그 경과규정에 부칙 경과규정에 있다는 사실을 그걸 몰랐습니다.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의 거의 90%가 다 그냥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이 결정권자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이 경과규정에 있는 걸 보지도 않고 그냥 책을 그렇게 써놨던 겁니다. 저는 옛날에 보면서 기억해서 2018년부터는 결정권자가 결정권자다라고 이렇게 책에다 바꿔서 썼기 때문에 아마 국장하고 시도사 두 사람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문제에서 도시제한공원구역을 내려고 했던 거야. 가다 봐도 시도사 대도시장이니까 이 사람이 정답으로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사람이 있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시도사도 또 들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정권자가 다른 걸 골라라 그랬더니
도시자연공원구역만 있는 게 아니라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있습니다. 두 군데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딱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5개 지문에서 다른 게 2개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정답 없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정답 없음 처리를 해야 되지. 만약에 도시자연공원이 정답이라고 가다반 났던 대로 이대로 나면 그때는 정말로 출제원의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려야 됩니다. 그건 진짜 잘못된 결정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결정권자는 누가 결정한다? 원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인데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게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는 원칙적으로는 이방권자일 뿐 결정권자는 될 수 없는데 이 2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하고 누가 시장 군수가 지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하고 또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그때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지가 위반하고 지가 결정하는 그에 2가지 사유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외가 바로 요 2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건 일단은 3가지. 국장이 위반한 건 국장이 결정한다. 개발지향구의 지정 변경 국장이 결정한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의 지정 변경 국장이 결정한다. 그래놓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중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건 시도사가 결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결정권자가 결정한다라고 해놓고 결정권자는 시장 군수를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국장하고 시도사 이 자를 말한다. 자, 이래놓고 해양수산부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 하나 있다. 뭐죠? 해양수산부장은 수산자 들어가는 거 바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관한 것만 이거는 누가 직접 결정한다? 해양수산부장이 직접 결정하는 권한이 있단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결정권자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45페이지에 그 가운데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 해가지고 그림 그려져 있잖아. 자, 여러분들 이 책을 기본서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한 박스들이 참 많아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왜냐면 이 박스 처리해서 새로 만들어 온 건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십시오라고 제가 다 이거 벌써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년 시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된다는 거 중요한 파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5페이지에 결정 절차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 결정권자고 두 번째 결정하는 절차는 아까 몇 단계라고 했죠? 2단계입니다. 결정 절차 2단계라고 표현하고 이때 2단계로서 첫 번째 뭐죠? 바로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 고시한다. 협의, 심의, 결정 고시 이 말이죠. 그래서 협의, 심의, 결정 고시. 그래서 협심결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반 절차 3단계 기주지입 결정자 2단계 협심결. 그래서 2반할 때는 기주지라는 걸 거치고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라는 협심이라는 절차를 쓴다. 여기 무슨 병? 협심증이라는 게 있네. 협심증. 협심증이 뭐죠? 심장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웃었습니다. 그죠? 제가 강의하면서 맨날 협심증 했더니 저한테 협심증 증세가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CT 촬영을 쭉 해보니까 심장에서 뭐가 나온다? 협심증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수술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혈관의 일부가 좀 그 심장에 있는 혈관의 일부가 좀 막히는 증세인데 그게 저기 아직 뭐 죽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막힌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수술할 필요는 있다 해가지고 다음 달에 수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요새 약 먹고 있는데 하여튼 무슨 절차? 협심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협증이라는 병은 없어요. 무슨 병이 있다? 협심증이라는 병은 있단다. 그래서 협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고시한다. 이게 결정절차 2단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정절차 2단계에서 먼저 관계행정기관하고 협의한다 그랬는데 그중에 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누가 결정하죠? 원래는 시도사나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잖아. 이 자들이 결정할 때 누구랑? 바로 시도사나 시장군수가 결정할 때 국장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맨 밑에 나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46페이지까지 가나다라 4가지가 나오죠. 그 4가지는 시도사나 시장군수가 결정할 때
국장과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직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러나 출제 가능성은 있는데 이건 심화 과정에서 볼 거니까 아직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관계행정위원장 또는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협의, 그 다음에 심의다. 순서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해요. 그래서 뭐가 먼저다? 협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국장은 항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사나 시장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거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결정고시 했죠. 그 결정고시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 국장이 결정한 건 어디다가 고시할까? 관부에다 고시하고, 시도사나 시장군수가 결정한 건 공보에다가 고시한다. 이것도 암기하십시오. 관보와 공보라는 걸 구분합니다. 관보는 중앙행정기관들이 결정한 건 다 관보에다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고시하는 건 전부 다 공보에다 고시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만 심의 거칠 때 하나만 더 볼까요?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가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때 공동심의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는 게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것도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어떤 게 있죠? 거기 보면 첫째,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변경에 관한 거, 또 아까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를 지구단위구를 대체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는 게 아니라 건축위원회하고 같이 모여서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어떤 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것들. 또 하나가 지구단위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를 지구단위구로 대체하는 그런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면 그때는 공동심의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 47페이지. 도시군 관리의 결정고시의 효과. 이제 결정고시 했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의 효과에 관한 문제. 이거는 항상 시험 문제 몇 순위? 1순위. 자,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뭐 수립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했었죠? 5년마다 탈성검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없다 그랬죠. 그것밖에 없었어. 근데 여기는 결정고시로 끝나지 않고 그 결정고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효과와 관련된 것도 다릅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그 계획은 행정청 내부에서 수립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계획입니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민들에게 그 지역에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는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력이 미치는 게 발생하느냐, 이거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중에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시험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래? 바로 효력 발생 시기가 있죠.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 그때부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시험 문제. 몇 번 났을까? 개정되고 나서 이 사항이 사실은 옛날 내용에서 개정된 거든. 개정되고 나서 적어도 5년 동안에 아마 3번 이상은 났었을 겁니다. 개정되고 나서 5년 동안에 3번 이상은 시험 문제 나는 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이게 시험 문제에서 부지기수로 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47페이지 거기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뭐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형도면이라는 게 또 뭘까라는 궁금증이 있죠. 자, 여기 보실까요? 사실은 이 그림 갖고 여러분들 지적해 보면 이게 정밀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자, 여기서 지형도면이라는 걸 살짝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다 지형도면이 뭐더냐? 자, 여러분들 등고선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등고선. 등고선이 뭐죠? 등고선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바로 뭐에 관한 거죠? 어떤 그 지형도의 땅에 등고선 높고 낮이를 말하는 겁니다. 높낮이. 따라서 이게 원래 선 하나하나가 이게 10m예요. 그래서 선 하나가 원래는 10m씩이거든요. 그러면 요 선과 요 선에는 이게 거리가 아니라 높이입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50m라면 이건 60m, 이건 70m, 이건 80m, 요거는 90m. 그 높이죠. 그래서 10m 높이마다 선을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그란 여기가 산 정상입니다. 꼭대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50m, 60m, 70m, 80m, 요거는 90m다. 그럼 요거는 몇 미터요? 40m. 요거는 30m.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떨 때는 이쪽으로 또 산이 돼 있고 이쪽으로 산이 되면 이게 40m, 이게 40m, 또 이쪽으로 50m, 60m, 70m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쪽은 골짜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쏙 들어간 쪽은 계곡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뻗은 것은 산 능선 쪽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건 능선이고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은 그건 골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걸 말한다? 지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게 지형도. 그래서 이런 등고선이 표시되면서 여기다 뭐 있죠? 도로 같은 것도 표시됩니다. 지형도에는. 그래서 도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로가 돌아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이건 도로고요. 그 다음에 주요 건축물들이 표시됩니다. 요거다. 그래서 여기는 주유소가 있단다. 여기는 시청 건물이 있는 줄 알았다. 여기는 뭐 또 뭐가 있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건축물들이라는 게 표시되죠.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지형도. 그래 놓고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더냐. 지적이 표시된답니다. 지적이 뭐죠? 여기 다시 토지마다 이렇게 또 토지를 분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적도 보면 이렇게 나눠놓고 요거 여기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게 바로 뭐다? 지적. 그래서 지적이 몇 번지 몇 번지는 지적이 표시된 이런 지형도에다가 뭐를 하죠? 요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걸 여기다가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용도지역상 우리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하죠. 그럼 보자. 여기를 뭐로 지정할까요? 요번에 여기를 우리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자. 그럼 농림지역도 아까 무슨 지역에서 했죠? 용도지역.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여기서 여기까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죠.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이반권자가. 그럼 여기가 누굴까? 예를 들면 무슨 연천군이라고 하죠. 그럼 누가? 연천군수가. 여기가 무슨 거죠? 연천군이라면 제일 먼저 누가? 연천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권자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그때 입안 절차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 하죠. 그래서 아까 기초조사로서 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평가, 체해, 취약성 분석을 거쳐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면 좋겠다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제일 먼저 뭐한다? 기초조사를 합니다. 근데 뭐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연천군 주민들한테 여기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놓고 끝나면 지방의회 여기는 누구죠? 연천군 의회가 되겠죠. 그럼 지방의회인 연천군 의회에다가 보내가지고 의원님들, 군 의원님들 여기를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를 이렇게 입안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끝났죠? 그러면 뭐가 끝난 거야? 입안이 끝난 겁니다. 이제 결정하러 가자. 그럼 원래는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입안만 할 뿐 원래 결정은 누가 한다겠죠?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수가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경기도 도지사한테 찾아갑니다. 경기도지사한테 찾아가서 연천군수가 뭐라고 하죠? 여기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를 입안했는데 이것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경기도한테 결정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정 신청을 받은 경기도 도지사가 이제 뭐 하죠? 관계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행정기관회장들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먼저 협의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게 심의야. 그래서 관계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게 지방도시계획원회 심의죠. 그 심의를 거쳐서 여기를 뭐로 정한다?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겠다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를 결정 고시합니다. 도의사는 공부에다가 고시한다 그랬죠? 그럼 경기도 공부에다가 이번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번 농림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를 결정 고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는 농림지역에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제 농림지역이니까 이 안에서는 농림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만 지어야 되고 그때 농림지역의 건폐율, 농림지역의 용적률 그런 걸 적용하는 게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언제부터? 바로 이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 그날부터 여기는 농림지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 이게 무슨 말이죠? 두 번째죠.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 계속성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이걸 또 뭐라 하더냐? 기득권 보호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 안에서 무슨 지역으로 지정됐죠?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제 이번엔 다른 거로 바꾸자. 자, 여기가 원래는 무슨 지역이었느냐? 보자. 여기가 원래는 상업지역이었다고 가정하죠. 그럼 여기는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일반 상업지역 용도지역 안에다가 뭐 하려고? 여기다가 러브호텔을 짓기 위해서 LH라고 하는데 공법 시간에 LH는 누굴 말한다? 러브호텔을 말합니다. LH 했더니 교수님 그거는 토지주택공사 아닙니까? 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LH라고 해요. 랜드 하우징이라는 약자를 쓰죠. 그래서 랜드, 토지, 하우징, 주택이잖아. 그게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약자가 LH입니다. 근데 부동산 공법 시간에는 LH는 러브호텔을 말한다. 그럼 여기다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죠. 왜?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러브호텔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이미 건축물 짓는 사업이나 또는 공사에 뭐를 했단다? 이미 착수를 해버렸습니다. 러브호텔 짓겠다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상업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이 이번에 뭐로 바뀌었더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되는 걸 뭐라죠? 용도지역의 변경이라고 표현하죠.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지역을 다른 거로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번에 결정고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는 일반 사업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이다? 주거지역입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결정고시해버렸다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죠? 이놈의 주거지역에서는 뭘 지을 수 없다? LH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러브호텔 못 짓는 지역이야. 문제는 뭐죠?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일 때 합법적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서 짓고 있는데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러브호텔 못 짓는다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저 러브호텔 때려 부셔야 되느냐 계속 지어도 되느냐 이거에 관한 문제가 바로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이미 착수한 거 기득권을 그대로 보호해 줄 것이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다른 말로 이미 진 건 계속 짓도록 기득권을 보호해 줄 것이냐 이 말이죠. 원칙은 뭐죠? 예, 이 주거적으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자 도시군 관리계 어떻게 결정되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건 이건 뭐 할 수 있다?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예, 러브호텔 계속 지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은 주거적으로 변경됐지만 종전에 합법적으로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다면 이 착수가 중요해. 그러면 이미 착수한 그 공사나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자 이번에 용도지역이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이번에 결정되는 게 뭐였었더냐? 이렇게 상업지역에서 주거적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이 변경된 게 아니고 이제 또 하나가 더 나와요. 용도지역이 변경된 게 아니고 이번에 여기 결정된 게 뭐더냐?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 됐답니다. 무슨 지역? 시수구역 이렇게 읽어요. 그래놓고는 있는 건 시가와 조정구역 또 하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기억나요? 수산자원 보구역. 바로 어디 나오죠? 용도구역이라는 게 아까 있다 그랬었고 그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그럼 용도구역에는 아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용도구역.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입주규제 제소구역 이랬었잖아.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은 좀 내버려뒀다가 다른 지역 개발되는 걸 보고 나중에 개발하자라고 남겨두는 지역.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해서 저 남해안 바닷가 쪽에 쭉 지정됐다 그랬죠. 바로 요번에 여기가 지정된 게 무슨 지역을 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로 지정하는 이것도 무슨 계획으로 한다 그랬죠?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를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이 안에서 이미 아까 이게 로봇을 이미 짓겠다고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계속 시행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겁니다. 이때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란 특수한 두 군데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 결정시 되면 이때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예, 이때는 계속할 수는 있는데 그냥 계속은 안 됩니다. 이때 위에는 계속 시행한다는 건 러브텔 짓던 거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허가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수구역이 지정되면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뭐가 필요하다? 3월 내에 원칙적으로 뭐하고? 신고는 하고 3월 내 신고하고 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3월 내 신고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구역에서만?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합쳐서 시수구역이 지정고시될 때만 시수구역이 지정되는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되면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때는 그냥 계속하는 건 안 되고 시수구역이 지정되는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됐죠. 그 결정고시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월 이내에 뭐 나라? 나 지금 이렇게 로봇을 짓고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하고 그 로봇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조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조금 더 변수는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지금 여기다가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이미 로봇을 짓는 공사나 사업에 착수했다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다면 그때는 뭐 하랍니까? 원칙적으로는 3월 내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로봇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란다?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 있었다. 법률 용어야. 그냥 우리말로 하면 로봇이라는 건축물을 치려고 터파기 땅을 지금 고르고 있었다. 파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하면 되죠?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하고 있어요. 라는 사실을 역시 시수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3월 내에 신고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 여기 로봇을 지려고 땅 파고 있어요. 라는 걸 3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터파기 공사 계속합니다. 토지 형질 변경 공사 계속합니다.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났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로봇을 지어야 되잖아. 그때는 다시 로봇을 짓겠다고 그때 건축허가 신청하랍니다. 언제까지? 바로 형질 변경 공사 완료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는 자 로봇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었으면 그때는 시수구역이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는 해야 된다. 나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있어요. 신고하라. 그러면 신고해놓고 터파기 공사 끝나고 나면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3월 이내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예외가 또 있다. 또 하나 있죠. 형질 변경 공사가 다 끝났어. 건축물 청소는. 그런데 아직 시수구역에 지정되지는 않았어. 근데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때 가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됐습니다.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내놓고 나서 그로부터 1년 내입니다. 1년 내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때는 다시 뭐가 필요하죠? 그때는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뭐를 했다고?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하고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본이 지정고시 됐습니다. 그럼 그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는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물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런 기존 사업 계속하는 거에 대한 여부가 있단다. 자, 마지막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랍니다. 자, 여기가 원래는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준주거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땅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 됐죠.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일단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그걸 고시해야 됩니다. 그럼 지형도면은 어떻게 작성한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아까 그림 그렸죠? 지적이 표시된, 즉 지번이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째로 지번이 표시되는 등고선이 들어있고 중요 지점이 표시되는 도로 같은 게 표시되는 그런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그걸 고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변경된 적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지도에다 표시해서 고시하면 그걸 하라는 얘기죠. 자, 그때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할까요? 바로 이방권자들이 작성합니다. 이거 바로 이방권자가 원래 누가 했었죠? 자기 관할구의 창들인 특광 특시도시장수가 원래 이방권자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의사가 직접 위반할 때는 자기들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형도면의 작성권자는 원칙적으로 이방권자들이 작성한다. 자, 요거 다만 누구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있었죠. 대도시 아닌 시장 또 하나 군수 얘들이 이방권자였잖아 원래는. 그럼 얘들이 작성한 건 믿을만하다 못 믿겠다. 쫄다고 들으니까 얘들이 만든 건 그 지형도면은 믿을 수가 없대요. 따라서 그걸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가지고 와서 승인받을 것.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믿을 만할 수가 없으니까 쫄다고 만든 거라서 그 어린애가 만든 거와 똑같은 수준이라서 믿을 수가 없대요. 우리 집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가 만든 거와 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믿으니까 엄마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 위에는 누가 있다? 도지사가 엄마입니다. 국장은 엄마 아니야 할머니예요. 그거 한 단계 더 위니까 그건 할머니고 여기는 엄마인 도지사한테 가지고 가서 뭐라고 하죠? 제가요 요렇게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렇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내용하고 이거 지형도면 작성해서 가져온 내용하고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며칠 내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형도면 승인 신청이라는 게 있단다. 그것도 시험 문제 출제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4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내용이 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뭐가 필요하다?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있다. 자,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다음 주 숙제를 내버립니다. 다음 주 숙제는 뭐더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53페이지. 기본서 53페이지에 보시면 용도적의 총류 해가지고 거기에 박스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용도적의 총류를 뭐하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용도적의 총류들이 여기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온다? 이렇게 해야 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 크게 용도적은 네 가지로 구분되고 그 중에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로 이렇게 도시지역은 또 네 가지로 세분화되고 그 중에 다시 또 주거지역은 전원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그 중에 전원주거지역은 1종 전원주거지역, 2종 전원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화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일, 유근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화되고 공업지역은 전용업지역, 일반업지역, 중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총 용도지역은 이 종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가지. 용도지역은 총 21가지로 저렇게 세분화 된다. 이것만 암기에 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다시 또 뭘 외워야 돼? 요번에 시험 문제 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하고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그럼 아파트 짓는 게 어디죠? 이종 전원주거죠. 이거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짓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용도적 21가지를 외워야 된다. 이거 모르면요. 부동산 공법 공부 안 한 겁니다. 가장 기본이 용도지역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 어떤 토지를 하나 살려갑니다. 그럼 이 토지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무슨 용도지역 안에 있는 토지냐? 그 용도지역마다 건축하는 건축물이 다르고 건폐 용적률이 몇 퍼센트 이어져야 되는지 그게 정해진다 그랬잖아. 그것도 모르면서 땅 사가지고 뭐합니까?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다고? 아니 아무 데나 가서 저 푸른 초원에다 집 짓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줄까? 아니거든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고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다 무슨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찾아야지 그게 제대로 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 거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용도지역 종류를 다 외워야 된다. 아셨죠? 가장 기본이니까 힘들어 다음 주 숙제로서 암기해라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만약에 여기서 실강의를 한다면 사실 예전에 제가 그냥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요. 저거 외워왔는지 그 다음 주에 반드시 숙제 검사합니다. 이 중에 임의적으로 몇 분 불러내가지고 칠판에다 저거 쓰라고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또 매주 쪽지 시험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봐가지고 점수 평가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별도로다가 요거 오늘 공부한 거 내는 거 정리할 것들은 따로 문제를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인터넷에서 다시 요거 자료 이제 별도로 다 첨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출력해가지고 오늘 공부 끝난 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따로 드리니까 매주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다음 주 숙제로서 내드린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 시간 이번에 정리했던 거 이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번까지 끝났죠. 결정 절차로 들어갔었죠. 자,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부터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가 결정권자다? 중간대빵인 시도지사가 원래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대도시장인 수원시장 또는 성남시장 그런 대도시장이 이자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국장이 자기가 입안한 거 세 가지 있었죠? 국장이 직접 입안한 건 국장이 직접 결정한다. 그중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났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쳐서 사업이 시행될 때 그때 그 도시군 관리권 국장이 직접 입안한 거니까 자기가 직접 결정했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도 국장이 결정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중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만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개발한 시가와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국장만 할 수 있다. 국계시. 국장이 개발한 시가와. 그거는 국장만 결정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이 직접 결정하는 게 있죠. 바로 수산자원 보구역의 지정 변경. 그래서 여기다 써놨죠. 수산은 수산 글자가 들어가는 장관이 한단다. 여기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자 들어가잖아. 그거는 해양수산부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또 하나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도 있다. 어떤 경우죠?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시장이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이건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도 지들이 결정하죠.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치하는 용도지구를 폐지할 때, 그때는 용도지구를 폐지할 때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결정 절차 몇 단계? 2단계 그랬습니다. 먼저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협의할 때 시도사나 시장군수가 결정할 때 국장하고 직접 협의해야 되는 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본다고 그랬고 또 하나 이때 심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는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고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바로 아까 이거요.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고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더라. 여기 있었죠. 여기 다만 시도사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하고 지구단위고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하고 공동 심의라는 걸 거쳐서 그 다음에 결정고시 한단다. 이게 결정고시죠. 그래서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수사 대도시장,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단이 결정하는 게 있더라. 여기까지. 자, 그러고 넘어가서 이때 도시군 관리権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바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여기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었던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준주거지역이 된다? 준주거지역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바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란다. 문제는 일반 상업지역에 때 러브호텔을 짓겠다고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이미 인허가를 받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주거지역에서는 러브호텔을 못 짓는다 그랬죠. 그럼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저 러브호텔 계속 지을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의 결정에 관계없이 즉 허가나 신고할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그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만 이번에 여기에 결정된 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이번에 이 지역이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부로 지정됐다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도시군 관리구 수립하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부가 지정되면 이미 그 안에서 러브호텔 짓겠다고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역시 똑같아. 이때는 계속 시행하는 건데 계속 시행할 수는 있는데 전제 조건이 따르다. 그때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부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뭐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 러브호텔 짓는 걸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로 지정된 거야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부로 지정됐어도 그 안에서는 그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부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계속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자, 문제는 러브호텔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터파기 공사입니다. 여기 사진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건 덤프트럭이에요. 뒤에 건 포크레인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에다 땅을 파가지고 덤프트럭에다 차를 실어서 지금 흙을 퍼날르고 있는 거죠. 바로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형질 변경 공사입니다. 건축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형질 변경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시수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역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형질 변경 공사 계속합니다. 그리고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났죠? 그러면 그로부터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있죠.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도 아직 시수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었어. 근데 형질 변경 공사 완료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부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시수구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물을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되는데 이때 지형도면이라는 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내용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여기가 자연녹지인데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됐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는지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랍니다. 근데 누가 작성하죠? 바로 이방권자들이 도시관리 이방권자들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그중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럼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내용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내에 승인하여야 합니다. 또 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뭐 하는 게 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다 오타나는 거야. 오타 났으니까 다시 정비하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오늘 5시간에 걸쳐서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말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공법이 처음 들어보는 것, 생전 처음 보는 내용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 하는 게 최선이다? 반복하십시오.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자꾸 하다 보면 또 하나 앞에서 안 나왔던 내용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게 저 뒤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우리 용도지역의 종류는 21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 용도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세부적인 게 또 나옵니다.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앞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던 건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일부 이해가 안 되는 건 저 뒷부분에 가보면 거기서 다시 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해 안 됐던 게 저 뒤에 가서 그때 가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국법에 관련된 기초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기초 지식이 쌓이다 보면 연관성이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처음부터 부동산 국법의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려고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일단은 진도 나가는 대로 최대한 따라가면서 정리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라는 건 자꾸 들으십시오. 그럼 나중에 그게 한눈에 전체 보이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게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게 그때그때 다시 정리가 될 거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국법은 반복밖에 없다라는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첫 강의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